뷰링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 박사 클라라입니다. 영상 속 20% 할인 쿠폰을 찾아라.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쿠폰을 찾으셔서 제품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 건강을 해친다는 영양제에 대한 루머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오늘은 그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과 간 건강 영양제를 위한 선택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박사님, 간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간은 진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고요.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간하면 제일 유명한 게 해독작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영양소를 대사시켜서 필요한 기관에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작용에도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이제 담즙 생성에도 도움을 줘서 우리가 소화를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많은 화학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공장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어요. 근데 저도 영양제를 많이 먹지만 유튜브들이 이 영양제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막 이런 영상들의 제목을 볼 때마다 좀 혼란스러워요. 그렇다면 영양제를 몸에 건강에 좋으라고 먹는 건데 왜 그런 영상들이 나오는 건가요? 요즘 나오는 그 유튜브나 또는 SNS에 간에 관련된 영양제에 대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이런 영양제를 먹으면 간을 망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현혹돼서 잘 드시고 있던 영양제도 갑자기 끊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건강에 많이 위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저도 그 영상들 보고 영양제를 다 끊어야 되나? 좀 약간 이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네, 맞아요. 영양제는 우리가 음식으로 충분하게 섭취하지 못하는 그런 영양소들을 보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과잉해서 먹거나 또는 잘못된 선택으로 먹었을 때는 우리 몸도 망가지고요. 특히 간도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영양제를 잘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박사님, 그러면 이 영양제가 간에 부담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에 부담을 주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양제가 너무 과도하게 과잉 섭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몸에 들어와서 간 독성이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과잉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약물과 보충제의 상호 영향이에요. 특히 간 효소에 영향을 주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제와 과잉 비타민 A를 같이 먹었을 때는 간 독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품질인데요.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안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것들은 오염물질이 들어있거나 또는 유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제를 사실 때는 어떤 정말 인증받은 것인지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의 건강 상태입니다. 내가 간 질환이 있거나 간 이상이 있을 때 그랬을 때는 훨씬 더 이런 영양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건강 상태를 잘 보시고 영양제를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십니다. 박사님, 근데 이 지용성 비타민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이게 체내에 이렇게 축적이 돼서 간에 독성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특히 지용성 비타민 중에서 A, D, E, K 걔네들이 우리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비타민 A는 어떤 것에 쓰이는지 잘 아시죠? A가 뭘까요? 눈! 눈 영양제고요. 네. 비타민 D는 다 아시잖아요. 뼈. 예, 뼈하고 그다음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 예, 근데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혈액 응고를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족하게 되면 출혈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고요. 비타민 E는 굉장히 항산화 저력이 높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도 많이 없애주고요. 우리 몸 혈액순환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잘 되게 해주는 것이 비타민 E의 성분입니다. 지용성 비타민 A, D, E, K는 수용성처럼 소변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오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축적되기 때문에 항상 용량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지금 박사님이 계속 이제 과잉 섭취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네. 그 얼마만큼 먹는 게 과잉 섭취인 건가요? 예를 들면요, 비타민 A는 만 IU, 만 아이요? 예, 우리가 이제 레티놀 유닛으로 말하면 3,000 마이크로그램 RAE 유닛을 먹었을 때, 그거를 수개월간 먹었으면 우리가 간 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비타민 D는 잘 아시죠? 네. 예, 비타민 D는 상한 섭취량, 특히 한국 성인의 상한 섭취량이 4,000 IU입니다. 4천 아이요? 4,000 IU. 예, 그 4,000 IU로 수개월 동안 먹었으면 그것도 간 독성이 생길 수가 있고 간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는요, 보통 비타민 A나 비타민 D보다는 안전하지만요, 1000mg 정도 이상이 됐을 때, 그걸 수개월 먹었을 때는 출혈 위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타민 K는요, 그렇게 부작용이 많진 않아요. 그런데 혈액응고제랑 같이 먹었을 때는 또 여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박사님 이 지용성 비타민 이 A, E, D, K를 한꺼번에 먹어도 괜찮나요? 예, 한꺼번에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뭐 한꺼번에 드시면 서로의 이제 그 기름 성분으로 같이 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흡수율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 섭취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추천 섭취 방법은 이 지용성 비타민은 식후에 드시는 게 더 좋으세요. 왜냐하면 식사에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녹아서 우리가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제를 고르실 때도 이렇게 소프트 젤 같이 이렇게 오일에 들어있는 베이스를 드시면 훨씬 더 흡수가 잘 됩니다. 박사님, 근데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빨리 회복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 영양제, 저 영양제 막 한 번에 이렇게 먹었더니 결국은 이제 몸살이 문제가 아니라 위가 아파가지고 네, 엄청 맞아요. 고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소화기관이 약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몸이 많이 이렇게 힘든데 그때 이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영양제를 먹을 때 식후에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이렇게 위장이 뭔가로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양제가 들어가면 조금 더 이렇게 무기질 같은 것들은 훨씬 더 이렇게 막 우리 속을 좀 이렇게 긁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지금 영양제가 간 건강을 해친다는 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오늘 3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유명하죠. 밀크디스를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글루타치온, 세 번째는 투두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밀크디슬인데요. 밀크디슬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 간세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손상된 그 간세포도 재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 효소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글루타치온,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간 해독에 도움이 되고요.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되죠. 자, 세 번째는 투두카예요. 투두카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담즙 정체를 예방하고요. 간 세포를 재생하고 해독 작용도 하면서 간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도와줍니다. 그럼 밀크시슬이랑 글루타치온을 한꺼번에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아요. 여기 있는 밀크티슬은요, 간 세포를 보호하고 이 글루타치는 간 해독을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투두카를 섭취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간 기능이 떨어졌거나 또는 담석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혈중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투두카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투두카는요, 소화 개선과 그다음 신경 보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투두카는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용량이나 먹는 방법들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양제가 간에 미치는 영향과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양제는 우리 몸에 좋은 보조식품이지만 무조건 섭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성 탕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